두 번째 강의에서는 클린바와 스닙 넥서스를 이용해서 TP53 유전자에 속하는 변이의 해석을 위한 어노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넣어드린 1000명의 유전체 사업 데이터의 일부를 추출해서 생성한 VCF 파일을 인풋으로 사용할 텐데요. 편의상 해당 파일은 유전자 아이디와 스닙 넥서스 질의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 스트랜드 정보를 미리 어노테이션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VCF 형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당 파일로부터 TP53 유전자의 변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거고요. 그 이후에 스닙 넥서스에 필요한 인풋 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아래 스닙 넥서스 인풋 포맷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크로모점과 크로모점 넘버, 포지션, 두 개의 알릴, 그리고 스트랜드 정보가 탭 딜리미티드 되어 있는 형태의 인풋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VCF로부터 타겟 유전자에 속하는 변이만 추출하는 과정, 이번 실습에서는 TP53 유전자에 속하는 변이만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93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작성해 놓은 파이썬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풋이 되는 VCF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타겟하려는 유전자의 아이디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휴고진 심볼 대신에 앙상블 유전자 아이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TP53의 앙상블 유전자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 아웃풋을 저장할 파일을 새로 열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읽어드린 input VCF 파일을 라인별로 읽어드리면서 각 라인을 탭으로 나눠서 한 라인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리스트로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중 7번째 컬럼에 존재하는 앙상블 아이디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때 파이썬은 제로 베이스 인덱스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 7번째 컬럼에 있는 정보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6번째 인덱스를 가지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전자 아이디가 앞서 입력했던 TP53의 앙상블 아이디와 일치하는 라인이 있다면 아웃풋 파일에 스닙 넥서스의 질의에 맞는 형식으로 해당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크로모점과 크로모점 넘버, 포지션, 두 개의 알릴, 그리고 스트랜드 정보가 탭으로 딜리미트 되어 있는 형태의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풋 파일과 아웃풋 파일을 닫아주면 모든 파이썬 코드의 작성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해당 코드를 미리 입력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직접 이 코드를 입력하시려면 먼저 좌상단의 G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 액세서리즈의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cd 퍼스널 지놈 퍼스널 지놈이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체인지 디렉토리 해서 해당 폴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ls 하시면 해당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들 혹은 디렉토리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cd input이라고 해서 인풋 파일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s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na11994.vcf라는 저희가 인풋 파일로 사용할 파일이 들어있을 것이고, 저는 그 밖에 make input.py라고 앞서 설명드린 파이썬 코드를 입력한 파이썬 파일을 미리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수행을 해보면요. python make input.py라고 수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na11994 tp53.txt라는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려면 cat 한 다음에 na1194 tp53.py.txt 라고 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을 직접 스닙 넥서스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닙 넥서스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GRCH37 그리고 HG19 버전의 레퍼런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혹은 직접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생성한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직접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직접 붙여넣기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프트와 폴리펜 점수를 같이 어노테이션 할 거고요. 그 다음 게드, 코스믹 그리고 GIS 카탈로그에 등록된 변이인지를 같이 어노테이션 할 겁니다. 그 다음 서브밋 쿼리를 눌러주시면 어노테이션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 두 개 변이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인풋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노테이션이 끝나면 여기 뷰 리절트라는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어노테이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두 개의 변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세 번째 이펙트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시프트 점수가 어노테이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점수는 이 첫 번째 변이에 대해서는 딜리티러스 하다라고 예측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변이는 톨러레이트 하다고 예측이 됐다는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래 피노타입과 디지즈 어소시에이션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게드나 코스믹, GIS에서 보고된 적 있는 변이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 내려보시면 이런 리프라우메니 신드롬과 관련해서 기존에 보고된 적 있는 변이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ACMG에서 정의한 non 패소제닉 변이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각각의 변이와 클린바와 클린젠 정보를 어노테이션해서 변이 해석하는 예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리눅스 환경에서 VCF 파일의 클린바 정보를 어노테이션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하고 한 칸 띄고 엔터를 그냥 누르시면 홈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교재 595페이지에 있는 CD 퍼스널 지놈 해서 퍼스널 지놈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S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폴더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중에서 우리는 input이라는 폴더로 다시 change 디렉토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LS를 해보시면 na11994.vcf라는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확인해 보시려면 more na11994.vcf라고 치시면 이 파일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로모좀 1번에 이런 포지션, 두 번째 컬럼 포지션, RSID가 있는 경우에는 RSID, 레퍼런스 알릴과 얼터너티브 알릴, 그리고 지노타입 정보와 그다음에 앙상블 유전자 아이디 그리고 스트랜드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린바를 어노테이션 하기 위해서 아노바라는 툴을 사용을 할 건데요. 아노바 툴은 VCF 파일 자체를 인풋 파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아노바 특이적인 아노바 인풋 파일의 형식으로 바꿔줘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vert to 아노바 포맷은 VCF 포맷이고요. 여기서 convert to anova.perl이라는 것은 아노바 형식의 인풋으로 변경을 해주겠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인풋 파일의 형식을 지정해주게 되는데 인풋 파일은 VCF 포맷인 것을 받을 것이고 그 인풋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na11994.vcf 파일입니다. 이것을
아웃풋 파일로 해서 새로운 아웃풋 파일로 저장을 해줄 건데 그 아웃풋 파일의 이름은 na11994.avinput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ls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아까 없던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칸 뒤로 가기 버튼이랑 똑같은 CD하고 점을 2개 찍어주시면 우리가 윈도우에서 뒤로 가기 버튼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 새로운 디렉토리인 humandb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가 아노바 어노테이션에 필요한 db들을 미리 다운을 받아놓은 결과인데요. 이 중에서 클린바와 관련된 db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바 관련된 db를 확인을 해보면 이 db 같은 경우에는 각 변이별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를 나타내는 라인들인데 첫 번째로 크로모좀 1번에 이 스타트와 엔드 포지션에 위치하는 C에서 T로 변한 변이는 기존의 클린바에서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는 패소제닉하다고 보고된 적이 있는 변이이고 어디서 그런 패소제니시티가 보고가 되었냐면 다음과 같은 질병 혹은 심텀과 관련해서 패소제니시티가 보고된 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 한 칸 띄고 뒤로 가기 버튼을 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클린바 어노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96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있는 코드를 함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코드는 아노바에서 어노테이션을 위해 제공하는 코드이고 annotate variation.per이라는 것은 펄 기반의 어노테이션을 위한 코드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은 어노테이션 타입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저희는 필터 베이스드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클린바에 보고된 적 있는 변이를 따로 분류를 하고 그 밖에 클린바에 보고된 적 없는 변이를 또 따로 분류해서 2개의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버전, 어떤 버전을 사용했는지를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용할 DB의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클린바 어노테이션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확인했던 이 클린바 DB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파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아까 아노바 어노테이션을 위해서 새로 생성했던 na11994.av인풋이라는 인풋 파일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humandb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다운받아 놓은 db들이 들어있는 그 디렉토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2가지 파일이 들어있는 humandb라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아웃풋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를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준 다음에 아웃 파일을 저장했던 cd output이라는 파일로 output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이 들어있는지 ls에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2가지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필터 베이스드 어노테이션이라고 설명드렸듯이 클린바에서 기존에 보고된 적 있는 변이들은 이 드롭드로 끝나는 파일 안에 저장이 되고요. 반대로 기존에 클린바에서 전혀 보고된 적이 없는 변이의 경우에는 filtered라는 파일 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클린바 클린바 정보가 어노테이션 된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t na11994.hg19 드롭드로 끝나는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컬럼에는 우리가 사용한 클린바의 그 db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컬럼에 클린바에서 보고된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변이 같은 경우에는 클린바에서 라이클리페소제닉 혹은 페소제닉이라고 보고된 적이 있는 변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변이에 대한 정보는 크로모점 17번에 여기 7577120에 위치하는 C에서 T로 변한 변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어노테이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존재하는데요. 테이블 아노바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dbSNP과 클린바 정보를 동시에 어노테이션 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칸 뒤로 가볼 거고요. cd 하고 다시 점을 2개 찍어서 한 칸 뒤로 가는 것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테이블 아노바.펄 na1994.90 AV. 지금 작성하는 코드는 교재 597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테이블 아노바.펄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어노테이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코드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 파일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파일로는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na11994.av 인풋이라는 인풋 파일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 어노테이션을 진행하려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를 또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레퍼런스 버전을 명시를 해주고요. 아웃풋 파일을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를 또 다시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 리무브라는 것은 중간에 생성되는 템포러리 파일들을 모두 그냥 지우라는 명령어이고요. 그 다음 프로토콜을 지정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 아까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bSNP과 클린바 두 가지를 어노테이션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dbSNP에 해당하는 snip 137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린바 어노테이션을 위해서 클린바 2016-1128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명시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각각의 어노테이션들이 어떤 종류의 어노테이션인지를 명시해 주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는 필터 베이스드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필터 베이스드 어노테이션인 경우에는 F라고 해서 두 개를 적어주게 되고 gene 베이스드인 경우에는 G, 리전 베이스드 어노테이션일 경우에는 R이라는 명령어를 함께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웃풋 파일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more output na11994 snip 멀티 언어로 끝나는 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dbSNP id가 있는 경우에는 dbSNP id, 그리고 클린바에서도 보고된 적 있는 경우에는 이 뒤에 이제 클린바 어노테이션이 붙게 되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다음과 같이 클린바 어노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클린바에서 어떤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로 보고된 적이 있다라는 것이 함께 명시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진행을 해보셨으면 클린바 웹 브라우저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rs28934576이라는 변이에 대해서 직접 검색해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클린바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rs28934576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클린바에서 보고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TP53의 해당 변이는 기존의 클린바에서 보고된 적 있는 변이로 패소제닉이라고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가 보고가 되었고 관련 컨디션은 리프라우메니 신드롬과 관련해서 보고가 된 적이 있다 같은 디테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개인 유전체와 해석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